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까 벌써 또 목요일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내일만 지나면 또 한글날 연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주요 이슈들과 가격 전망, 거시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그저께는 3대 지수가 다 크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특히 나스닥이 1.3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미국의 지금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들 위주로 굉장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하루 동안에 5.93%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끈 지표는 요 지표인데요.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8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전달에는 무려 18만 명이었는데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거기다가 예측치가 15만 3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되게 견고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크게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6일날 노동부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을 발표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앞두고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게 됐고 이 지표가 지금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게 30년물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개의 지표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 ISM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예측치를 부합을 했지만 이전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 자체는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이게 같은 비제조업 분야인데요.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1이 집계가 됐는데 이전을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50은 웃돌았지만 거의 50 턱걸이에 걸려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업황들도 굉장히 지금 화랑이라고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나온 지표들은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예상처럼 좋진 않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고용이 둔화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재결하려면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상승세가 완전히 꺾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발표된 이 ADP 고용은 그 전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와도 지금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까지 발표되는 것까지 봐야지 이 고용의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들은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어제 66% 가량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도 55%대였는데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7.7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2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7.4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다루는 알트코인은 아니어서 언급을 오늘은 안 드리는데 향후에는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범위들을 조금씩 넓혀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0.6%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또 저항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래서 이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대세장으로 또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대한 여부들이 달려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해서 48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볼 텐데요. 어제보다 훨씬 더 뭔가 빠글빠글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매수벽부터 보겠습니다. 매수벽이 지금 가격대 하단으로 해서 27K 부근에서 지금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굉장히 진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요 정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마다 이 매물들을 담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K에서 현재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도 뭐 두껍진 않지만 계속해서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도벽도 상황이 조금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 바로 위에도 지금 매도벽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색깔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K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없던 이제 매도벽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28K를 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이 구간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K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 영역이 존재하고요.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지금 29K 그리고 30K 그 상단으로 계속해서 매도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28.1K를 뚫고 올라가는 이 추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도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들을 하나씩 뚫고 가야 되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어제 상승을 이끈 장본인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를 일으킨 이 보라색 고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빨간색 고래는 매물을 조금씩 부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물량으로 진입을 했는데 조금씩 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거래인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방향성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크립토컨트와 글래스노드이죠. 이 두 사이트의 창업자들이 나란히 지금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요. 먼저 주기영 대표의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인터엑스체인지,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소에 유입되는 물량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플로와 네플로의 9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은 여전히 리스크온 모드다. 파생상품 거래소에 BTC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파생상품 거래소에 BTC를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고래들이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인 얀 알레만이라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등락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큰 폭으로의 하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들고 있는 게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즉 비트코인 위험 신호라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지금 고위험 인계값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지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신호가 이렇게 고위험 기준점 아래로 완전히 하락한 것은 더 이상은 이제 큰 하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는 낙관론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모든 업무들이 지금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많은 강경파들이 반대를 했는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큰 문제를 삼게 되었고요. 맥 게이츠 의원이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통과가 돼서 메카시 의장이 하원 의장 중에서 역사상 최초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미국에서 권력 3위로 꼽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카시 의원이 이제 떠난 자리에 지금 패트릭 맥켄리 공화당의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 의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맥켄리 의원은 저도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의원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자주 질타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씬에서는 이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하원 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뭔가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조짐들이 막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적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알트 코인들 중에서는 막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디커플링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는 이 세 개 코인들이 굉장히 큰 지금 거래소의 공급 증가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들이 알트코인의 스팟성으로 유입이 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미래의 변동성들이 좀 임박해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시그널들은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좀 인기가 뭔가 좀 단기적으로는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수료들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유틸리티의 어떤 활동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틸리티의 어떤 가격 반등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유틸리티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어떤 스팟성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는 과정들은 과거의 사이클에서도 어떤 비트코인 대세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발생을 했었던 현상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변동성들이 더 많이 살아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살펴보고요. 가격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블랙락의 고위 임원 출신입니다. 현재는 마켓 벡터 인덱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로 있는데요. 스티븐 쇼엔필드라고 하는 분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승인이 되면은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은 대략 230조에서 270조 가량의 금액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앞서 쇼엔필드의 주장대로 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내년 초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내년 1월에서 3월, 4월 정도인데 그때가 비트코인의 반감기 거의 직전 시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대세의 어떤 주장들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입니다. ETF와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요.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분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내년 3월이 되면은 90%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SEC가 이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이 주요 기관들의 현물 ETF 신청을 연기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월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ETF 승인 자체는 빨라도 내년 1월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지막 데드라인이 또 3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월까지 갔을 때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시간의 문제이지 ETF 승인 자체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리플이 12인사이트 선정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플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브스 선정 2023년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에도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어떤 분위기들은 우리 지금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흐름상으로는 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외신들이 또 중요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리플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토큰에 대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결제기관 MPI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리플 측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2017년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래로 싱가포르가 리플의 글로벌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리플의 아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영상을 또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 텐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를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또 싱가포르의 연결고리들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아시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우선은 본격적인 소송 자체가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소송이 내년 2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소송과 더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소송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또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어제 법원이 기각을 한 거는 중간 항소를 한 거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나려면은 최종 결과에 대한 항소심까지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플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소송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인시어스에서 매주 발표하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보고서에서 6주 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자산이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다시 스탠스를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압도적인 물량이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몇몇 알트코인들은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면은 앞서 소개해드린 리플이 있고요. 그보다 더 부각되는 거는 지금 솔라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27주째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가장 사랑받는 알트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와 라이벌 관계이죠.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거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주 연속으로 15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알트코인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외신 기사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보면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거래량이 저조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33 리서치는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 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고 시장 정서가 바뀌면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막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현 시점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더리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는 건강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분석인데요. 이 빨간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 이 노란색이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6K 근처에 지금 50일 이동 평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노란색 영역을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27.5K의 저항 수준, 요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28K 수준까지 갔다가 결국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7.7K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 이 빨간 선을 뚫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30K까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20K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부분이 지금 1일봉이었고 4시간 차트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최근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 설기형 패턴을 지금 뚫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7.5K의 저항선을 넘어서 상승을 했던 거죠. 현재 지금 이 수준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고 30K를 향한 반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움직임들이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25K 이하까지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파란색 선이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플러스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우선은 불리시한 황소들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28.1K를 계속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 구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30K 그리고 목표가 31.4K까지 가게 되면은 단기 이중바닥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간접 저항선에서 하락해서 20일 EMA 이 빨간색 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시나리오는 무효화되고 가격이 26K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후에서 24.8K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요. 지금 선물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의 거래량들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더 많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승세가 나타나려면 이 선물 시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테이커들의 바이 앤 셀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테이크 매수 매도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요 노란색 선, 주황색 선이 되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 1보다 높을 때는 굉장히 강세 값으로 간주가 됩니다. 공격적인 주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1보다 낮은 경우에 약세로서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 1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선물 시장의 어떤 테이크 매수 매도 비율이 1 미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세를 지속하려면 이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를 뚫고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파이 사이클 탑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향후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베어리시 크로스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베어리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녹색 선을 터치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일어났었다라는 건데요. 이전의 사이클을 봤을 때 2차 사이클에서는 이 구간이 전환되는데 664일이 걸렸고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는 343일이 걸렸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지금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48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지금 어떤 횡보장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이 비트코인 레인보우 프라이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는 과거의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정확했던 것으로 입증된 차트이거든요. 따라서 일부 거래자들과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 레인보우 차트를 활용해서 이 바닥을 찾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는 이 주황색 선 정도 부근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